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비트코인 이 2가지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Biden imposes additional sanctions on Russia.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CNN의 보도입니다. 이날 G7 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선택했고 이제 그와 그의 나라가 그 결과를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대러시아 제재 방안은 이렇습니다. 우선 미국은 러시아가 달러와 유로와 파운드화 등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핵심 기술 품목을 포함한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 장비 등 품목의 수출이 통제됩니다.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에는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도 들어가 있어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러시아 2대 은행을 비롯해서 1차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던 러시아 주요 4개 은행도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들 은행들은 자산 규모만 약 1조 달러에 달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군대의 자금 조달과 증강을 위한 능력을 차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가장 강력한 제재안으로 고려된 국제금융결제망 배제는 이번 추가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의지를 드러냈던 며칠 전과는 달리 바이든은 푸틴 대통령과의 향후 회담 계획이 당장은 없다고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미국뿐 아니라 G7 회원국 그리고 EU 회원국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은 러시아 은행 기업,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 재벌 등을 겨냥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제재를 내놨습니다. 영국의 이번 제재는 러시아 은행들을 런던 금융시장에서 차단하고 군수 무역을 막아서 러시아 경제를 서서히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되고요. 한편 푸틴 대통령 측근 재벌들의 화려한 런던 생활을 막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24일 오후 8시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해서 8.3% 내려 거래됐습니다. 하루 사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무려 1,500억 달러 이상이 증발한 것인데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가상화폐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몇 년 전 안전자산으로 새롭게 주목받았던 비트코인이 현재로선 위험자산처럼 움직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부사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분쟁으로 인해 위험자산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며 현재 고위험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 7월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28,000달러에서 29,000달러 사이로 최저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점친 바 있는데 반대로 3만 달러 선을 지킬 경우 올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함께 전망했습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안전자산과 우크라이나였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보시죠. 먼저 SK증권 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겨울잠에서 깨어나기 시작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리포트로 보시죠. 네, 트레저 미니 앨범은 누적 판매량 70만 장을 기록했고요. 4월에는 올림픽홀에서 2번의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활동 공백이 무색하게 트레저의 성과는 예상을 상회했고요.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 부재에도 불구하고 실적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배경에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있습니다. 1분기 트레저, 2분기 빅뱅, 위너, 아이콘, 3분기 블랙핑크의 활동을 반영했습니다. 하반기부터 투어를 반영해 올해 콘서트 수익은 198억 원으로 전망되고요. 2018년 이후 3년 만에 배당 재개를 시작하죠. 올해 주요 아티스트 활동에 따른 높은 실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보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이투자증권 리포트 보겠습니다. 오리온에 대해서 단기 고비 이후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데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보시죠. 네, 오리온은 중국의 대외 변수 악화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영업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2월 이후 중국 대외 환경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영업 실적 개선세 시현 가능성이 높을 전망입니다. 한국 매출액 성장률은 모두 고성장세를 지속 중이죠. 원가 부담 증가에도 이익 수준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22년에도 이어질 여타 경쟁업체 대비 높은 시장 지배력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외에도 중국,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로 외형 고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으나 러시아 수출 내 우크라이나 비중은 2%에 불과해 타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요. 일부 수입 원재료 소싱은 다변화를 통해서 부담을 최소화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구역 목표 주가는 17만 원으로 유지해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 리포트 보겠습니다. LG전자에 대해서 긍정 리포트 적었는데요. 함께 열어보시죠. 한계 사업으로서 대규모 적자 상태였던 태양광 패널 사업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스마트폰에 이어서 태양광 사업까지 전격 중단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 효율화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성장 동력인 자동차 부품마저 흑자 전환하게 되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기업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수주의 질개선 등을 바탕으로 조기 흑자 전환을 시도할 전망이고요. 올해 주총에서 사업 목적의 블록체인과 의료기기 그리고 눈에 띄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 주가는 18만 원으로 유지해줬습니다. 네, 모닝 증권사 리포트 함께 하셨고요. 투자 의견 참고하시면서 많은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급 탑5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선전포고와 함께 미사일 공격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시작했는데요. 24일 장중 벌어진 이 같은 사태에 우리 증시는 직격탄을 맞았죠.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2.6%, 코스닥 지수는 3.32% 내렸습니다. 하락장을 이끈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장 초반부터 강한 매도세를 지속했고요. 이날 하루 1조 2천억 원에 가까운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네, 수급별 자세한 상황도 함께 해주시죠. 외국인들은 NC소프트를 146억 원순 매수했습니다. 4위는 포스코, 3위는 한미사이언스 있습니다. 2위에는 카카오뱅크가 순위 메었고요. 1위는 HMM이 차지를 했습니다. NC소프트가 52주 만에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무려 30% 넘게 하락했는데요. 주가를 끌어내린 건 지난해 4분기 실적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NC소프트의 마케팅 비용과 연말 인센티브가 늘었고요. 리니지 W를 글로벌 론칭하면서 예상보다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가 5위입니다. 4위는 인터파크 있습니다. 3위는 클래시스, 2위에는 휴마시스 담겼고요. SM이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 구매 제한이 3월 말까지 연장되었죠. 키트 수급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관련주인 휴마시스의 주가 향방에 또 관심이 모아졌고요. 전날에는 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슈링크 제조사인 클래시스가 지난해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연말 매출 10억 원을 올리는 국가가 2020년 8곳에서 2021년에는 12곳으로 늘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앞으로 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기관도 함께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탑5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5위에 있습니다. 4위는 한국전력이 있고요. 3위는 메리츠 화재가 기관의 매수세 받았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이거래일 연속 하이브가 담겨 있습니다. 네, 국내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LG 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상장 이후 처음으로 10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테슬라 등 미국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했고요. 그 충격 여파가 국내 배터리 공급사들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코스피 200 편입을 앞두고 공매도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점 역시 LG 엔솔의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네, 4위 한국전력은 지난해 6조 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지난해 유가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대폭 확대됐지만 전기요금이 잇따라 동결되었고요. 이를 상쇄할 만한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국제 연료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고유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변수인데요. 한전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여기에 적극적인 재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탑5도 보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가 5위입니다. 4위는 SM 있습니다. 3위는 아프리카TV가 담겼고요. 펄어비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매수세 받으면서 1, 2위권에 들어왔습니다. 네, 4위의 SM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도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반 판매가 호조를 기록한 결과인데요. 당기순이익 역시 2020년 순손실에서 지난해 흑자로 전환하면서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최대 실적에 맞춰 SM은 이사회를 통해 주주 배당도 의결했죠. 이전까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유로 배당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회사를 설립한 후 처음으로 47억 원 상당의 배당에 나섭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탑5 시간이었습니다. MBN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웨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원 매니저는 강관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하이스틸 뽑았고요. 철강석 가격 인상 수혜로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미리 매수하자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종가는 3,565원, 목표가는 4,000원 제시했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SMR 개발에 있어서 핵심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전 기술을 소개했고요. 원전 수출 개화가 될 때 가장 탄력적으로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는 83,500원, 목표가는 95,000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한균수 매니저는 선박 데크하우스를 생산하고 있는 세진중공업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 LPG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에 LPG 탱크를 전량 공급 중입니다. 종가는 6,750원, 목표가는 8,000원입니다. 최현동 매니저는 수익성 높은 주택 건축으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우건설을 소개했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6,170원, 목표가는 7,000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대란으로 원전에 주목하고 있는 정석일 매니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해외 사업 매출이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한전 KPS 소개했고요. 종가는 35,400원, 목표가는 39,500원입니다. 황대현 매니저는 알루미늄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알루미늄 아변 제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하고 있는 업체죠. 사마알루미늄 소개했고요. 종가는 28,500원, 목표가는 32,000원입니다. 고가격 매니저는 알루미늄 세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알루코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 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종가는 4,125원, 목표가는 4,600원입니다. 신광석 매니저는 오큘러스2 공급 업체를 소개했습니다. 뉴프렉스 소개했고요. 미국 메타버스 ETF 바닥에 따른 반등이 기대된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뽑았습니다. 종가는 5,570원, 목표가는 6,600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회사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골드웨스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숨은 종목 쏙쏙 찾아주는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래도 서방의 제재가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게 갭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끝까지 또 빨간불 켜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볼 텐데요. 요즘 또 대선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 테마주 안에서 엮여있는 가비아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1월 맞습니다. 27일 날 소개를 해주셨는데 차트 보면 저점에서 매수하셔서 저희가 지금 무려 12% 수익을 냈어요. 대선 이야기하니까 정말 한 일주일. 네, 오늘도 상승 탄력 받으면서 또 수익 두둑히 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카드부터 만나러 가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뭐 전쟁도 시작됐고 악재도 네. 다 나왔는데 리오픈이
그래서 좀 시세 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인데 좀 시세 아직 안 내는 종목. 네. 클리어보다 한 영업이익이 한 2배 정도 좀 나온 것 같아요. 영업이익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클리어를 좀 대적할 만한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 카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리오프닝 그리고 화장품인데 그렇다면 저희 이제 마스크 벗고 편안하게 화장할 수 있는 날이 곧 오는 건가요? 네, 마스크는 아직 우리나라는 벗지 않았지만 유럽은 지금 벗고 있죠. 네, 이제 미국도요. 미국도 이제 벗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집단 면역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백신도 안 들죠, 뭐 치료제도 뭐 한참 멀었는데 이제 다 같이 걸리면 일단 감염자 수는 일단 줄어들 것 같아요. 왕창 걸려서 줄어드는 게 네. 이제 그게 가장 좀 빠른 게 있는데 뭐 감기 일정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스크 벗으면 제일 먼저 여성분들이 해야 될 게 기초 화장품 립스틱 말고 바르고. 이제 색조 화장품이죠. 맞아요. 립스틱이고 이제 파운데이션 다 발라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이룬 기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많은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리고 용기 업체들까지 주가들이 치솟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오늘의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주식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네요. 종목명은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미국 자회사를 들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위드 코로나 수혜를 또 톡톡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 투자 포인트 만나러 가보겠고요. 현재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현재 0.97% 상승하고 있습니다. 15,65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또 같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 실적 좋은 기업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좀 작게 잡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단기적으로 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만나보셨고요. 다음 히든카드로 넘어볼게요. 네, 요즘 그 서민들의 술, 소주값 인상 관련된 주류 올랐죠. 기업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적까지 좀 받쳐주는 기업. 매니저님은 처음처럼 파세요? 참이슬 파세요? 저는 소주를 많이 안 먹는데요. 네, 소주가 좀 다른 분은 서민들 소주는 좀 조금 먹습니다. 주량이 한 반 병 그래요? 정도 됩니다. 저는 참이슬 파인데 이게 가격 인상 소식으로 인해서 처음처럼으로 갈아타야 되나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업계 1위가 가격 인상을 한다면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술값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네. 흔한 말로 소주하고 맥주 이제 타면 소맥이라 하죠. 폭탄주라 네. 하잖아요. 그걸 한 잔을 먹으려면 10,000원 정도 드려야 돼요. 소주값이 한 5,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네. 심지어 식당에서 이제 좀 비싸게 파는 데는 소주값 9,000원에도 판답니다. 네, 거의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럼 막걸리랑 이제 맥주 값도 오르는 건가요? 당연히 오르죠. 소주값이 오르면 다 오릅니다. 지금 왜냐하면 또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어요. 네. 금리도 오르고 추경도 계속 하다 보니까 유동성 때문에 돈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소주값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네. 이런 게 오르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잘 안 내려가죠. 네. 네, 그렇다면 또 실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소주가 독하다면 네. 이 좀 프리미엄 소주죠. 백세주를 만드는 회사 바로 국순당입니다. 네, 또 막걸리 하면 국순당 쌀 막걸리가 유명한데요. 해외에서 또 막걸리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저희 네. 네. 그 수혜를 또 톡톡히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유추가 되는데 저희 투자 포인트 함께 하시고요. 화면으로 현재가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순당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5% 상승하고 있습니다. 1,8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작년부터 또 가격을 인상하면서 올해 또 실적이 크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가격 전략 함께 짚어볼게요. 네, 막걸리 가격도 많이 올랐죠. 네. 네, 10,000원에서 12,000~13,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한 27% 정도. 목표가는요, 13,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3,000원이고요. 손절가는 9,500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